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산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흥보가라는 판소리 사설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흥보가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예, 흥보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A부터 출발할까요? 자진몰이라고 하는데 판소리 장단입니다, 여러분. 판소리 장단이요. 자, 흥보가 들어간다. 자, 흥보가 들어갑니다. 흥보 칠에 불짝시면, 흥보의 그 외양을 볼 것 같으면, 뭐 이런 거, 차림새를 뭐 볼 것 같으면,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편자 떨어진, 그러니까 편자 떨어진 헌망건, 그렇죠? 망건은 망건인데 또 편자도 떨어지고 헐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양질의 그 망건을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바풀 관자, 관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당줄 뒤로 잔뜩 졸라매고, 이 줄은 이 줄 뒤로 묶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아주 자세히 제가 요그 갓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망건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 그런 방식대로 처음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의는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온전히 처음 본 지문이다. 수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하면 그 연습한 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철대가 부러진 헌파립.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뭔가 헐고 부러지고 뭐 헐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파립. 이 립은 이제 가시라는 얘기고요. 파라는 건 뭐냐?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고 깨지고 뭐 파손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리줄 총총 매어 조사 갓근이죠. 이걸 달아 쓰고 떨어진 헌배. 그렇죠. 이 도포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낡고 떨어지고 깨지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죠. 12도막 이은 실띠, 실로 이어진 띠를 고품배라는 것은 배고픈 배를 눌러 띄고 한 손에다가 떨어진 부채 들고, 그렇죠? 부채 들었죠. 또 한 손에 곱돌 조대, 담뱃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라든가 이런 담뱃대 또 이러한 그 갓을 쓴 걸로 봐서는 이 흥보의 어떠한 외양을 묘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양 묘사, 그렇죠? 옷차림을 지금 묘사한 건데 양반임을 알 수가 있는 양반, 그렇죠? 양반의 옷차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양반의 옷차림. 그래도 양반이 나왔네. 양반이라고 팔자걸음이죠. 팔자걸음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서술자의 어떤 주관적인 개입, 그죠? 서술자가 주관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평가를 하죠. 이 양반 양반이죠. 흉내를 낸 게 양반이면서 가난한 낡고 헌 옷을 입은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흥보의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 인물을 갖다 희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인물의 희화화 아셨죠? 우리 봉산탈춤이라든가 우리 전통극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반을 풍자할 때 쓰는 거. 예. 두 번째 봅시다. 이 자진몰이하고 이 안일이가 나오는데 이 안일이는요,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안일이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고요. 자진몰이라든가 이 중몰이, 뭐 진약조 이런 거는요 노래입니다. 노래 창 아셨죠? 그래서 창과 안일이가 서로 교차하면서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흥보가 이제 흥보가 들어가며 벼랑간 걱정이 생겼지 그러면서 걱정. 예. 어딜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왜 걱정이 생겼는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가난을 궁핍을 걱정하는 남자 흥보예요. 되었을지언정 반남 박씨 양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나는 양반이다. 응? 가난하지만 양반이다 이거죠. 호방을 보고 관리를 보고 하대를 할까 존대를 할까. 그렇죠. 호방보다는 원래 양반이 높은데 이 호방이라는 이러한 그 사람에게 하대를 해야 될까 존대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방은 이제 중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존댓말을 해야 될지 반대말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조선 후기인데요, 그렇죠? 우리 몰락하는 양반 나오잖아요. 화생전에도 여러분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 몰락해가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어떤 채통과 권위가 지금
몰락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걸 좀 아시고요. 아사라,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끝은 확실하게 이제 매듭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버무린다는 거죠. 얼렁뚱땅. 그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청을 들어가니 이제 길청이라는 겁니다. 이제 관아 거기 들어가서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래서 박 선생, 이제 박 선생은 누굽니까? 바로 흥부죠, 흥부, 박흥보. 그래서 양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양도가 전량해서, 이제 흥보가 뭐라냐면은 이 양도, 양식이 딱 끊어졌다. 응? 먹을 양식이 딱 전량, 응?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 환곡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제 갚는 거거든요. 이자와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출 받는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셨죠? 환자 한 손만 빌려주시면 가을에 내가 추수해서 착실히 갚을 터이니 호방 생각은 어떨는지. 그렇죠. 이제 끝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매듭을 짓지 않았죠. 이러면서 이제 높임말할지 반말을 해야 될지 요 장면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구현됐죠. 말하기가.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서 하하하 하면서 얼버무리지 않습니까? 호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박생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팔아보 그랬네요. 그러니까 호장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규율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지금 매를 팔아서 돈을 버세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사회상을 알 수가 있죠. 사회상, 그렇죠? 어떤 사회? 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죠. 그렇죠?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시대가 뒤떨어져 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서 돈을 번다. 그걸 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호장이면. 그죠? 거의 공무원급인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돈을 벌라고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는 그만큼 이렇게 원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인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박생원 들어오신 김에 품 하나 풀어보 하면서 이제 추천을 하면서 권유를 한 겁니다. 그때 우리 고을 좌수가 있는데 병영 영문에 잡혔어. 근데 좌수 대신 가서 네가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당 30냥 맞으면 꽤 되지 않습니까? 30냥이니까. 그렇게 돼서 마사가 이제 말을 타는 품삯입니다. 요즘 택시비, 차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단량 지정해 뒀으니까 35냥이네요. 총. 그렇죠? 그 품 하나 팔아 보시겠소? 라고 이제 권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랬더니 돈 생길 품이니 팔고 말고, 그렇죠? 매품을 팔고 말고 하면서 뭡니까? 굉장히 동의를 해버렸죠. 우리 흥보가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굉장히 경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솔하죠. 그리고 흥부의 성격이 나온 거죠. 경솔하면서 또 어때? 그만큼 궁핍하다. 그러니까 삶이 궁핍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궁핍하고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그렇죠. 이 돈이 없으니까 매를 맞는 건데, 응? 어떻게 말까지 타고 가냐? 그냥 차라리 뭐 한다? 정강이 말. 자, 정강이라는 건요, 자기 다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다리를 이제 말로 이야기했고요. 말 타고 갈 것 없다.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판소리에서 특히 잘 나오는데요. 전통극에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알았죠? 예, 언어 유희. 언어 유희는 어떤 효과를 주죠? 독자에게 뭘 줍니까? 웃음을 주죠. 웃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단량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금을 받으려는 거죠. 아셨죠? 자, 중몰이로 갑니다. 이제 중몰이. 자, 노래입니다. 저 아전 고동을 모아라. 궤장문을 절컥 열고, 유성어입니다. 돈 단량을 내어주니 받았네요. 차비조로.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그러면서 이제 박흥보가 이제 좋아라고 질청문 밖에 썩 나서서 뭐합니까?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돈 봐라 하면서 얼씨구나 돈. 이게 뭡니까? 우리 돈 타령이라고 하죠. 돈 타령. 그렇죠? 우리 판소리에 보면 뭐 타령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난 타령, 돈 타령 뭐 이렇게 해서 우선 돈 타령이네요. 그렇죠? 예. 그럼 또 뭐라고 했냐면요. 삼강오륜이
이 돈을 눈에 옳게 보면 상강오륜이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돈 없으면 뭐라고요? 상강오륜이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당시에 그 사회상이 나왔죠. 어떤 겁니까? 바로 돈이, 돈의 가치가 어떤 봉건적인 유교 사회, 이 유교적인 지배 질서를 유교적 가치관보다 훨씬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다. 그동안은 이 조선 시대가 어떻습니까? 유교 가치에 의해서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조선 후기에 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돈에 의해서 힘의 우열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이면 상강오륜도 끊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이는 게 돈밖에 또 있느냐?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떡국 반도너츠를 사 먹고 이제 먹는 거니까 일단 먹고 돈 받고 또 막걸리집 들어가서 뭐합니까? 술 한 잔 걸치죠. 서프너츠를 사서 마시고 어깨를 느리고 입을 빼고 그렇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간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흥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의기양양하는 거죠. 의기양양 그렇죠.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오랜만에 돈을 갖고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집으로요. 우리 집 어서 가자. 응? 우리 집 가서 여보게 마노라. 자, 마노라. 예. 집안 어른이 왔다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 어른 누굽니까? 흥보죠, 흥보. 우르르르 쫓아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의성어라고 하고요. 아, 의태어죠, 의태어.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 상징어. 자, 이런 것이 이제 판소리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는 효과는 어떤 효과예요? 생동감과 현장감을 주죠. 예, 이렇게 해서 음성 상징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쫓아나 영접. 나를 맞이해서 하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계집이 계집이라는 말 썼죠. 이 장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뭡니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흥보가요. 그렇죠? 예,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 있으면서 지금 그쵸? 사람이 왔는데 남편이 왔는데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망하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질책. 호통치고 꾸짖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돈이 있으니까 기세가 당당하면서 어때요? 그 집에 돌아와서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평상시하고 다르게요. 자, 중중머리 가볼까요? 흥보마누라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자, 이런 거 판소리의 그 노래 그렇죠? 예. 운율감 느끼죠? 예. 아이고 영보 영감 영감 이제 동일한 단어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어구가 반복되고요. 네 몰랐어. 그러면서 어디 돈 봅시다 하면서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하면서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이야. 맹상군이라는 것은 이제 예, 중국 시대에서 가장 그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이 맹상군이란 단어는 대명사로 이런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비유한다 이렇게 아셨죠? 예,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이 생긴 돈, 그렇죠? 생살직원을 가진 생살직원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살생자잖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게 뭐다? 돈이다. 이거 돈의 뭡니까? 권위를 얘기하는 거. 권위 아셨죠? 우리 그 예전에 공부했던 공방전 떠오르네요. 공방전. 그렇죠? 엽전 나오잖아요. 돈에 어떤 폐해 나왔었잖아요. 예, 그것과 잘 연결 지으면 비교해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부귀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냐면서 굉장히 뭐 하는 겁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겁니다. 반가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비유가 많이 쓰였네. 비유. 그렇죠? 수레바퀴처럼 뭐 이런 거 나온 거 봐서 자,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안일인데요. 이 돈을 가지고 쌀을 팔고 고기 사고 고기죽을 누구름하게라는 것은 이제 묽고 연하게 이런 말이에요. 11통이 되게 쑤어 가지고 많이 썼네요. 가족이 많아서 각기 한 통씩 먹여 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빠기잠이라는 것은 방이 좁으니까 그냥 나무 밑둥처럼 그냥 앉아서 자는 잠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죽국물이 코끝에서 후죽국 내리듯. 그러니까 이제 실컷 먹었으니까 국물이 코끝에서 물 흐르듯 쭉 내리듯 이런 뜻이네요. 물 흐르듯. 쇠죽이 물 흘러 내리듯 이런 식의. 댕강댕강.
음성상징어죠. 예, 떨어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흥보 마누라가 하는 말이 여보 영감 그런디 응? 이 돈이 무슨 돈이요? 그래.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인지 압시다. 이제 돈의 그 뭡니까 출처를 좀 궁금해하는 거죠. 예, 갑자기 돈을 들고 와서 고깃국도 사주고 쌀도 팔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돈의 출처를 캐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이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고을 자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내가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 성냥씩 30냥을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하고 오늘 사고로 받아온 돈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보마다 깜짝 놀라죠. 예.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전혀 뜻밖의 그러한 그 돈임을 알고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소중한 가장 나오네요. 소중한 가장. 그러니까 흥보와 흥보 마누라의 그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흥보는 거의 뭡니까? 흥보 마누라를 갖다가 어때요? 권위적으로 호통치고 질책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마누라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부장, 즉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소중함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보니까 매품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에서 어디서 보았어?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어떤 세상에서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진양조로 갑니다. 진양조는요, 이 장단 중에서도 가장 느린 장단이고요. 구슬픈 대목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AABA형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리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부장 무명지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녹봉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만큼 뭐 하는 겁니까?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죠? 뭐 지부장 무명지초라. 그러니까 풀도 이름 없는 풀도 다 어떻다?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결국 모든 만물은 다 나름대로의 뭐가 있다? 쓸모가 있다. 즉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쓸모가 있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마 죽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흥보를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 그렇죠? 매를 맞으러 가는 그 남편의 걱정, 그 걱정스러움 때문에 설득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류를 하는 거죠. 만류.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영영문 곤장 한 대 맞으면 죽도록 골병 된답니다. 그렇죠? 골병 들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 마오 하면서 진양조의 이 부분에서는 흥보 마누라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 남편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걱정. 그렇죠? 예,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능이나 시험에 나올 때 보면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시 같은 게 나오죠. 현대시나 뭐 고전시가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박재삼의 흥부 부부 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현대시랑 좀 비교해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 자, 안일을 보실까요, 안일이? 흥보 아들놈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그렇죠? 비유가 쓰였어요. 아버지 병영 가시오 하면서 오냐 간다 했더니 뭐합니까? 떡 한 보따리 사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지금 뭡니까? 흥보 아들들은 굉장히 그 철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그 매를 맞으러 가는 와중인데 철 모르게 이제 먹을 것만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여기서도 약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가 있죠. 예, 해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중머리를 가실까요? 아침밥을 끓여 먹고 병영길을 내려가려고 한다. 내려간다. 허유허유 허적 허둥지둥 이 말이에요. 내려를 가며 신세자탄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울음을 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세 한탄 운다는 것은 이제 맞으러 가는 그 당일 날이거든요. 울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매품파리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매품파리의 비극적인 모습이죠. 비극적인 모습이 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슬프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팔자
이렇게 화려한 집 살고 잘 사는데 나는 뭐냐 이겁니까? 나는 왜 응? 매 맞으러 가느냐 이거예요. 매 맞으러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병영골을 당도하여 쳐다보니 대장 깃발이 휘날리고 있고 내려 그 부분이 숙정패가 딱 걸쳐져 있구나 뭐 이런 얘기군요. 예. 깊은 산 속에 있는 사나운 범의 용맹 같은 이 용자 붙인 굴로 사령들이 그렇죠. 이리 가고 저리 움직인다. 그렇죠. 그때 박흥보는 어때요? 숱한 사람이라는 얘기는요. 예, 여기서 숱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그렇게 분별 인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벌벌 떨며 그러니까 두렵죠. 왜냐하면 매를 맞으러 가는 분위기 상황이고요. 주변에 병사들도 있고 또 두려움이 지금 앞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안일을 보실까요? 방울이 떨렁하면서 사령 예의 야단났지. 흥보가 삼문간에 이 문입니다. 세 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삼문간에 들어서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고 있어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미 누군가가 볼기를 맞아요. 근데 이제 매품파리가 아니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매품파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흥보 마음에는 그 사람들도 돈 벌어 온 줄 알고 알고란 말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오해를 하고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라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나도 볼기 좀 까고 엎어져 볼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벌러 왔으니까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 엎드렸을 때 사령 한 쌍이 이제 나옵니다. 사령이. 근데 병영에서 생긴 후 볼기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볼기전이라는 건 이제 볼기를 파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병영이 생긴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처음 봤다는 거야. 저런 놈은 볼기를 까고 들어오는 놈은 처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시 않은 사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구만 그려 하면서 당신 고라쏘 이제 고라쏘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당신은 오늘 맞을 만한 그러니까 매품팔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골타는 얘기는 몸이 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매품팔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타니 응? 아니 계란이 골지 사람이 곱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예. 그게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대타 대신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이미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황당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흥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흥보가 기가 막혀. 예, 흥보가 기가 막혀. 아니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척이요. 응? 방울눈에 기운 좋습디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 대신 맞고 간 사람의 외양을 지금 뭐 한 겁니까?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흥보가 말을 듣더니 허허 그 전밤에 우리 마누라가 응?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꾀수 애비.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누가 나타난 거냐면 꾀수 애비라는 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죠. 이 인물이 놈이라고 하죠, 놈. 그러니까 이놈이 미리 알고 발등거리를 했다. 미리 앞서서 일을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앞서서 일을 하고 갔네요. 그러니까 이미 이놈이 뭐 한 겁니까? 새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매맞는 일도 좀 돈을 벌려고 서로 새치기하고 발등거리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당시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핍하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삶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판소리는요, 이 비극성이 심하잖아요. 이 비극적이지만 뭐로 극복을 하죠? 이러한 비극성을 해악으로 어때요? 승화하지 않습니까? 해악으로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승화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웃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소리의 특징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보실까요? 중모리에 가시면 번순애들 그러한가? 응? 당번수는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단 말이냐 하면서 나는 그럼 갔네. 지키기나 잘들 하소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매품 팔러 왔는데도 손재가 붙어. 손재라는 건 손해 본다라는 그런 낌새죠.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해 재물이 손해 본다는 그런 수죠, 수. 그런 수가 붙어서
이 지경이 웬일이냐 하면서, 그죠? 악재란 말로 바꾸면 좋겠네요. 악재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집을 돌아가면 밥 달라고 오는 자식은 떡 사주마 달래놓고, 또 떡 사달라 오는 자식 엿 사주마 달랬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돈. 그죠? 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그렁저렁 울며 돌아온다.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때 흥보 마누라. 흥보 마누라는 영감이 떠난 그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후원에 단을 세웠대요. 단을 세워서 정화수를 바치고,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 한 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밤낮 기도했대요. 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흥보처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한 어떤 걱정,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담겨 있네요. 정성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또 떠오르는 그 백제 가요가 있죠. 우리 정읍사, 그렇죠? 남편의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우리 달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드러났잖아요. 이러한 정서들이랑 연결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병영 가신 우리 영감 하마는 이제 벌써라는 단어 고유예요. 벌써 오실째 되었는데 어찌하여 못 오실까? 병영 영문 곤장 맞고 허약한 체질 굶주린 몸에 병이 나서 못 오신가? 걱정하죠. 길에 오다 누웠을까라고 하면서 흥부 마누라가 남편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안일이 문 밖에 가만히 내다보니 자기 영감이 왔네요. 그렇죠? 눈물 씻고 바라보니 흥보가 들어오거늘 여보 매 맞았어? 어디 곤장 맞은 자리 상처나 봅시다. 나도 상처고 옆에 내 죽은 것이고 하면서, 자, 여기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상처를 갖다가 동음이어죠. 네, 동음이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죠? 역시 여기서도 언어 유희를 보여주면서 해학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예. 요망스럽게 옆에 내가 밤새도록 울더니 돈 한 푼 못 벌고 매 한 대를 맞았으면 인사물성 쇠아들이다. 쇠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새끼라는 거죠. 흥보 마누라 좋아하라. 전자. 그러니까 이 흥보는 굉장히 뭐합니까? 실망을 했잖아요. 흥보는 실망을 했고 흥부처는 어때요? 굉장히 기뻐하죠. 예, 이렇게 심리가 서로 반대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중중머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어이씨구나 아저씨는 이 장면은 뭡니까? 굉장히 그 리드미컬하죠. 굉장히 그러면서 어떤 게 나오는 거죠? 예, 흥부 마누라의 어떤 기뻐하는, 그렇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엊그제 병영기를 떠나신 후 부디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하느님 앞에 빌었더니, 그렇죠? 매한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가. 예, 서리법이죠. 너무 즐겁다. 그래서 계속 흥얼거리죠.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네. 얼씨구 저씨구. 자, 이 장면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흥보 마누라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겁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렇죠? 낙천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흥보가를 잘 정리하셨고요. 자, 웬만하면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 연습을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기도 해석이 됐다라고 하실 때, 그럴 때 이제 해설집을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